네, 서울타임즈 남은 소식 하나 더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박종호 기자 그리고 곽재훈 기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 어제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과천시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민간병원에서 검사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경기도는 이게 그러니까 공식 기록상 확인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해서 요구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응하지 않았고 기자회견 후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를 채취해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겠다면서 오후 7시 20분에 수원에서 가평으로 출발했어요. 평화의 궁전. 네, 평화의 궁전으로 직접 가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는 중인 오후 8시쯤 평화의 궁전을 나온 다음에 9시 15분쯤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탄 채 진행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드라이브스루. 네, 그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어요. 결과는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다. 네. 이재명 지사가 뭐 출동하는 모습이 무슨 드라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현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만희 회장을 잡아서 거기서 검체 네. 채취를 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동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출동에는 상관은 없었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검사를 보건소에서 네네. 받았으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 부분은 성공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네. 뭐 압박을 한 거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시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시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청와대 문양이 좀 들어가 있는 그 시계. 네네. 그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이 얘기하기로는 네. 우리는 금장 시계는 안 만들었다. 은장 시계만 만들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 좀 알아봤더니 이 시계가 6, 7년 전에 이 신천지 성도가 이만희 총회장에 준 거래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몇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진 박근혜 시계를 선물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시계를 뭐 줬는데 이걸 왜 그 현장에 차고 나왔을까? 이건 의문인데 뭐 전문가들은 자기가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고위급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있다. 보여주기 과시하려는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네. 신천지 측에서 뭐 그동안 보면은 정운현 그 이낙연 전 총리 네. 비서실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판넬까지 가져와서 이낙연 총리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네. 이름이 좀 올라갔어요. 왜요? 이 신천지 측에서 이 성도가 이 총회장에게 정세균 총리의 이름이 새겨진 그러니까 국회의장 시절 그 네네. 이름이 새겨진 시계도 거기 줬다라고 또 얘기한 시계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정세균 의장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허무 맹랑한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맹랑한 했는데요.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만난 일도 신천지의 시계를 제공한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내외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기념시계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사실을 뭐 미리 알고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준 건 아니지만 누군가 받아가지고 그걸 뭐 이만희 씨한테 준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만희 씨가 찬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는 코로나19 극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시계를 찬 일이 정치적이든 정치적이든 않든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만희 총회장 사실 기자회견을 보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 옆에서 기자들 질문도 전달해주고 뭐 네. 이야기를 했었던 그 여성분 김평화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행정서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관할하는 네네.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건데, 근데 옆에 앉아서 마치 전달자 역할을 했죠.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달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네네. 전달해주고 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답변까지 얘기해줬어요. 그 영생불사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답변 그러니까 질문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막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 평화의 궁전에 있었냐 얘기하니까 뭐 17일부터 뭐 있었다라고 정정해주고 2월 17일? 네, 2월 17일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라 17일부터 있었다고 답변을 해야 된다. 쭉 이제 있었다. 이런 취지로 알려준 거죠. 네, 라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코치돼주고 답변을 정해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2006년 그쯤까지
김남희 씨라고 두 번째 네네. 부인이 네,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탈퇴했습니다. 네. 탈퇴해서 사이가 틀어서 나가고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러니까 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누구 전문가라 분석이라고 하시니까 약간 어떤 전문가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조금 시간 더 들여서 3부에서 좀 더 진행해 3부까지 봤습니다. 있으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그렇죠. 네. 계속 있고 싶죠. 네. 계속 읽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전 유성구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신임 소위 교육 현장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간호장교들은 대구 선별진료소 투입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데요. 이들이 모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이유. 간호사관학교 60기 생도들이 인관 날짜를 앞당겨 대구 지역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1일 소위로 인관된 간호장교 75명은 오늘 인관식 곧 대구로 향했습니다. 4년 동안의 노력의 결실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일 인관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유튜브로 인관식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네요. 떠나는 간호장교들은 목숨을 바칠 각오라는 마치 전장을 향해 가는 이들이 남길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인관하자마자 대구로 향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환경일 그곳에 보내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의료계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제안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국민적 공감을 이끌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고려대학교 최재욱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이번 주가 중요하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왜 중요한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그동안 이제 신천지 관련한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 4,500명에 거의 2,000명이 좀 넘었는데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신천지 관련된 그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계시면서 전파된 건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예배를 본 게 2월 16일 경입니다. 네네. 그래서 2월 16일로도 지금 한 이제 14일 정도 지나서 즉 그 초기에 감염돼서 확진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감염 위험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즉 14일의 격리기간, 잠복기간이라는 게 14일이라서 그 잠복기를 지난 지금 시점부터는 아무래도 환자들은 줄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14일 한 번 더 14일을 지나고 나면은 신천지 교회나 이런 대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로 좀 줄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대구에서 예배를 했던 그게 이제 2월 16일이었고 그 이후 잠복기라고 할 수 있는 14일이 지났고 그렇지만 사실 또 앞으로도 뭐 2차, 3차 감염이 지역사회에 더 번졌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14일도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결국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거는 결국 사람을 타고 전파하게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바이러스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결국 옮겨다니는 건 결국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라서 결국 이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대량의 전파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 같은 거를 좀 자제하고 즉 바이러스가 사람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가급적 거리를 두고 진짜 말 그대로 거리입니다. 거리를 두고 그 대신에 그 거리라는 게 사회 문화 활동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행사도 관련이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형식으로 전파 차단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보자. 그런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말고 모임이나 뭐 회식 이런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안 만나야지 감염이 뭐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네, 하신 거라고. 맞습니다. 참 물리적으로 그런 네.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초기 단계인 경우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지역사회 전반에 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일부 뭐 대구 경기가 이미 엄청나게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환자 치료만으로는 또 추가 접촉자 확인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하는 행사를 자제하고 추가적인 전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만이 이 감염을 초기에 막고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수칙 같은 게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국민 권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다소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311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네. 3월 한 첫째 주, 한 달 동안의 첫째 주 일주일간은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말이 안 되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은 필요하고 그런 대중 이 밖에서 집회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단체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또 그 외에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뭐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권고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 위생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개인 위생, 마스크 쓰는 거하고 손 열심히 씻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외에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마스크 쓰고 이건 여전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부분만큼 더 중요한 건 다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실제적으로 본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런데 동참해 주실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뭐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식당에서 만났을 때 식사를 하게 혹시 된다면 바로 앞에 이렇게 뭐 마주보고 있는 그런 것도 좀 피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대각선으로. 네. 네네. 그리고 혹시 사람이 만나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사람 만나 회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네.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좀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이제 거리라는 게 이제 1m 혹은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거리를 두면 바이러스가 타고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권고하는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밥을 먹으러 같이 식당에 갔는데 2m 거리를 두고 먹기라는 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네. 감안하셔서 최대한 그런 거리두기, 진짜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런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안 나가는 게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근데 뭐 그게 조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이루어진다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힘든 부분이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잖아요. 네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는 필요하고 거기 줄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제 한 그 뉴스에서는 확진자인데 마스크를 사러 나온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참 그건 매우 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 이해는 됩니다. 네네. 어떡하겠습니까? 확진자로 통보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확진자 통보 받으면 가족을 감염하는 부분도 우려되기 때문에 네. 이 마스크는 반드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거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스크는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걸 어차피 구매하러 나가긴 해야 되겠고 근데 이런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줄을 서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발생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원인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마스크가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구나 마스크가 꼭 필요한 건 확진자들이거든요. 네. 본인이 이
본인은 건강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 또 의료인들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마스크 공급하고 그것도 받으러 가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빨리 정비가 돼서 그런 분이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가 좀 돼서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좀 신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개학이 연기돼서 초중고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걱정도 많고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때에 아이들 실내 생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집에 있다가도 감기 같은 거 걸릴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집에서 있다가 아이가 자녀분이 감기에 걸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병원 가야죠. 개인 동네 다만 종합병원이나 이런 대형 병원은 가시지 마시고요. 네네. 개인 이제 동네 근처에 있는 개인 의원을 병원. 가셔서 감기나 뭐 필요한 당연히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해서 빨리 나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 점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이 질병관리본부 당국자가 열이 나면은 이 집에서 3, 4일 동안 있다가 좀 열이 안 내려가면 그때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좀 해오셨는데 이 점은 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의심이 돼서 검사를 받고 싶은데 증상이 있는데 3, 4일을 기다렸다가 가면은 사실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이 더 있고요. 그리고 그 3, 4일 동안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로 진단받으면 그 기간 3, 4일 동안은 가족이고 전파될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적절치 않고요. 그건 의료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좀 걱정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한 거는 그런 이제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가거나 큰 병원으로 가게 돼서 진료가 되면 병원이 폐쇄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 우려한 건데 그거는 좀 지나치는 우려고요. 일단은 가까운 병원의 개인 의원이나 이런 동네 근처에 있는 데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 감기 치료 받고 약 치료 받고 그렇게 해서 진료 받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 그래도 안 나면 그때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권유에 따라서 1339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체하지 말라. 당연히 병원 가야죠. 그렇군요. 어떻게 참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라고 얘기하기엔 좀 국민한테 환자분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하는 부모 있잖아요. 일하는 엄마 아빠들 이제 일하고 나서 뭐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물론 이제 막 샤워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혹시나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신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옷도 빨리 갈아입고 샤워할 정도까지 하면 완벽한 거고요. 그게 하시기 어렵더라도 당연히 오시자마자 손 씻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 세 가지만이라도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개인위생.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 씻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켜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점은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본에서요. 건강한 사람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른 발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실내 들어가 쓰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이미 큰 맥락에서는 다른 건 없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질본하고 식약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이 마스크 권고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월 초인데요. 그때도 또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마스크를 굳이 쓰고 다닐 필요 없다. 야외에서는. 다만 마스크를 쓰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마스크 쓰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 많이 우려되는 곳 그런 상황일 때는 필요하면 마스크 쓰는 게 좋겠다. 그다음 환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 마스크 쓰시라.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될 때는 마스크 쓰시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는 건물 관리인이나 고객 응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 쓰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때 야외에서
특별히 마스크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나 바뀐 부분이 좀 있는 건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금은 네. 네, 뭐가 바뀌었냐면 네. 그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 쓰라고 했고요. 네네. 지금은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역사회에 나가셔서 혹시 사람들하고 야외에 접촉하게 되더라도 네. 그 KF80은 못 쓰게 되는 경우는 면 마스크라도 한시적으로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부분이 아주 달라진 부분이고 사실 나머지는 맥락적으로 큰 문제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네. 사실 마스크가 구해지기 힘들었으니까 면 마스크라도 네. 구해서 밖에 나가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때 네. 한시적으로 쓰는 네.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며칠까지 사용 가능할까요? 3일 얘기 나왔습니다. 네. 면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빨아서 쓰시면 네네. 됩니다. 예, 그 부분 다만 빨아 쓰시되 완벽하게 건조를 하셔야 되고요. 건조하지 않은 축축한 상황에서 써보시면 알겠지만 숨이 답답해 쓰지도 못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게 건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건용 마스크나 KF80 같은 그런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좀 여러 번 원칙적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는 이 재사용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서 저희가 한시적이지만 재사용을 좀 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럼 재사용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일률적인 기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로 겉에가 막 더러워서 막 시커멓게 묻을 정도로 오염된 거는 재사용하기 곤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사용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하고 만약 유지가 잘 돼 있다면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긴데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한시적인 거고요. 네. 그냥 이걸 일반적으로 권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네. 그 이틀을 쓸 거냐, 3일을 쓸 거냐, 4일까지 쓸 수 있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시민 여러분께서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너무 더러워져서 시커멓게 될 정도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네. 그냥 버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안에가 축축해질 정도로 돼서 이게 세균 감염이 우려가 된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특히 또 이 기관지염이 있거나 이미 천식이 있거나 그런 환자분들은 세균 감염이 워낙에 또 잘 되시거든요. 사실 그런 분은 권유드리지 않고요. 네. 효과적인 방법 중에 좀 재사용하는 거에 깨끗하게만 관리하신다면 일주일 정도 쓰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게 실험에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네. 예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실험한 결과가 이 지금 식당이나 어디 그릇 같은 거에서 살균할 때 자외선 살균기 있죠.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 자외선 살균기에 마스크를 놓으시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빨간색 나오는 자외선 살균기. 네, 맞습니다. 혹은 뭐 칫솔 같은 거 살균제 살균해서 가정에도 자외선 살균기 기능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외선 살균에 마스크를 놓고 이제 한두 시간만 놔둬도 소독이 다 돼서 그런 혹시 그런 제품이 있거나 혹은 뭐 회사 같은 데는 그런 걸 갖고 있는 데가 많으시니까 네네. 그런 데다 놓고 또 쓰시면은 완벽하게 살균이 되니까 오염만 안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일주일 정도까지는 쓰셔도 괜찮겠다라고 이런 호흡용 보호구 전문 이 관련된 전문가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고려대 최재욱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 네, 정부가 마스크 공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 판매 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여전히 품귀 현상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송구스럽다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기장군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장군 인구가 대략 한 16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장이나 필요했던가요? 정도 되죠. 시대당 네.
15장씩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하면 마스크가 한 105만 장 네. 필요하죠. 105만 장, 세대당 15개. 저희들이 네. 그렇죠. 저희들이 또 이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도 네. 저희 군에서는 세대당 10장씩 저희들이 무상으로 배부한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국민들에게 배달해서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은 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이나 네.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 최대한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니까 네네. 주민들이 다 이래 수령하고 있고, 우리 여기는 또 이제 도시도 있고 이 자연부락이 있어요.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네. 이장님이나 이 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직접 가가호 이제 방문해 가지고 네네. 전달하고 있죠. 저도 이 뭐 한의사 출신이지만 이게 이 감염병은 네. 무조건 이 접촉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주민들께 강조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무슨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마스크를 직접. 줄여야죠. 네. 자,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귀하다는 거. 근데 어떻게 이게 그렇죠.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1월 20일 뭐 경기 국내에서도 첫 이 확진자가 막 발생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잘 판단해야 돼요. 네. 상황이 발생되면 빨리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 또 신속하게 결정하고, 정광석화처럼 집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자 제가 이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마스크를 확보하라고 제가 긴급 지시를 했죠. 그래서 지난 1월 말경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네. 저와 우리 부군수 뭐 직원들 총 출동해가지고 네. 직접 마스크 공장 찾아가고 또 전국에 전화 드리면서 발로 뛰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가능한 일이 또 이렇게 됐네요. 그럼 공장마다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찾아가고 전국에 전화도 드리고 난리 났죠. 예. 그렇군요. 예산은 어떻게 예. 확보하셨어요? 예비비 갖고 다 됐나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사실 정말 이 한풀의 이 혈세라도 네. 아끼고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또 혈세는 네. 이래 긴급할 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 어려운 여건인데 예비비 한 50억 그 중에서 이 마스크 구입으로 지금 들어간 돈이 한 34억 정도 되고요. 손 소독제까지 전부 각 가정에 다 저희들이 배분을 완료했어요. 한 12만 명 정도 좀 될 것 같던데. 네네. 거기 들어간 예산이 한 9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3차 배분할 물량이 남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태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오늘부터 또 2차로 네. 각 세대당 5장씩도 지금 긴급 좀 배부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 중에 이제 또 나머지 이제 3차분 한 35만 장, 네네. 각 세대당 한 5장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네네. 네.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는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됐는데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상용 마스크도 충분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예. 다행히 또 2015년 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네. 방역의 필요성이 제일 절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감염병 방역단이라는 전담 부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시 자체적으로 상시 방역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지금 이 방역에는 또 저희들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80명으로 확대해가지고 네. 우리 기장군 구석구석을 새벽 4시 반부터 저도 뭐 지금 우리 새벽 5시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구석구석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쨌든 이 확산을 차단하는데 방역에 앞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아까 예비비 5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3월 초인데 35억을 쓰셨으면 어떡하나요? 예? 아까 예비비 50억이라고 하셨는데 3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예비비는 또 충분히 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 아끼고 쪼갠 예산을 이렇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발 여행객,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89개국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인데요. 어제 오후 10시 기준이 83곳이었는데 조금 더 늘었습니다. 나우루, 네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입국 전 14일 내에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지역에 나우루가 추가돼서 총 37곳이 됐습니다. 이 나우루가 지금 21일 내에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해서 보통 14일인데 21일 조금 더 하네요. 긴 그런 지금 기간을 두고 있고요.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총 52개국입니다.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라이베리아, 콩고 민주공화국에 이어서 네팔도 이제 도착 비자를 발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그 베트남 항공편 네. 운항이 이제 중단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이태리하고도 지금 항공길이 막힐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항공사들이 한국과 이탈리아 직항 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항공이 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인천 로마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합니다. 29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 아시아나항공도 8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로마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근데 국내 항공사들은 이에 앞서서 이탈리아에서는 워낙 북부 도시들부터 확산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북부 도시와 인천 간의 직항 노선은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인천 밀라노 노선이 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 베네치아 노선도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운항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쪽 항공이 또 있잖아요. 이탈리아 국적 항공사 알이탈리아가 있는데 경영난에 처해서 지금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인천 로마 직항 노선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29일부터 영구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객기 빈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단하는 시점이 아마도 이번 주 중으로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나 우리나 네. 서로 사실 오지도 않고 네네. 가지도 않고 그것이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항공계 쪽의 사업체들이 굉장히 네. 좀 힘들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광둥성 정부가 격리를 이제 시키는 것까지는 네네. 뭐 좋은데 이 숙박비를 본인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6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네. 비판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중국 광둥성 정부가 결국 숙박비 부과한다는 부분은 철회를 했는데요. 네. 우리 광저우주재 우리 총영사관 측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요. 네네. 그래서 광둥성 정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숙박비를 무료로 하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격리 기간 동안의 숙박비는 각 지방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자국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법이 있는데 네. 거기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 자,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홋카이도에 감염자가 많을 거라는 분석. 왜 네. 홋카이도인가요, 갑자기? 일본 정부 감염증 대책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 홋카이도 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가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 홋카이도를 떠난 뒤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의 데이터, 지역 내 공항 이용자 수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치를 발표를 했는데 네. 아마도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이미 940명 이상이 감염됐을 것이다라고 이 교수가 지금 추산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홋카이도 지방정부는 지금까지는 지역 내에서 77명이 감염됐다라고 네. 공식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니시우라 교수의 추산이 현실화한다면 현재보다 10배 이상 감염자 수가 그러네요.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일본의 감염자 수는 확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검사 건수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에서 새롭게 나온 게
이제 감염 확산 원인에 대한 새로운 견해였는데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강한 연령대가 10대부터 30대인데 네네.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감염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후생 노동성이 젊은 세대들에게 노래방이라든가 라이브 클럽 같이 환기가 좀 잘 안 되고 밀폐된 공간은 당분간 피해달라 이런 당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증일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증상이 없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젊고 약간 좀 면역 체계가 좋으니까 네.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네네.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좁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대체로 피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사실 있겠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국도 네. 뭐 클럽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잘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있어서 네.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을 위해서 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동 지역이 완전히 뚫렸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서는 감염자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 보건부가 최근에 바레인을 거쳐서 이란을 다녀온 자국민 한 명이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르단에서도 지난달 15일에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요르단인 한 명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을 보면 내전 때문에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리아, 예멘을 제외한 12개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1,600여 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이란을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네네. 이란을 다녀온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란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전 세계로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참 저기는 의료 시스템도 그렇게 네. 네 그런데 별 좋지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유럽은 뭐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유럽 연합이 생긴 조약이 있어서 네, 국경 폐쇄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이동하는 사람도 네. 많고요. 그래서 지금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건강식품안전 담당 집행위원이 현지 시각으로 2일 오전을 기준으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에서 2,10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사망한 사람은 38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가 거의 2,000명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이탈리아를 거쳐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또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지금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유럽연합 내에 코로나19의 위험 수준을 그동안 보통이었는데 높음으로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얘기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자, 슈퍼 투즈데이라고 해서 네. 민주당 지금 경선 굉장히 많은 주들 14개 주가 한꺼번에 3월 네. 3일 현지 시각 3월 3일 날 이제 펼쳐지는데 이 여기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네.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투표소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많이 몰려오는 네.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대비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솔라나 카운티는 유권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차도 가장자리 연석 부분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는 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검사처럼 드라이브스루, 네. 내리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곳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왔던 미국 내 첫 번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할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겠죠. 그래서 또 일부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새로운 공중보건 위협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부재자 투표 정책을 좀 완화해서 이번 경선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 주에서도 지금 그런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10일에 경선을 치르는 곳 중 하나가 워싱턴주입니다. 어우, 지금 코로나19 거기, 사망자가 예, 나와서 사망자 비상 나왔죠. 사태가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실제로 유권자들한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에서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관철이 될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도 지금 부재자 투표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 뭐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인위생을 강화한다면 네네. 질병 확산을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 카운티 같은 경우는 투표장에 손세정제 그리고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하는 곳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그게 또 위험하다고 예, 예. 하니까 손에 이렇게 묻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터치 스크린을 만질 때 쓸 수 있는 라텍스 장갑을 배포한다든가 뭐 이런 예방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소식 잠시 전해드리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은 그동안 뭐 아이오와에서 승리를 네. 하면서 굉장히 떠올랐었던 부티지지가
경선에서 지금 사퇴를 사퇴를 했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샤도 네. 사퇴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중도파인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네. 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도파가 이제 뭉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샌더스 네. 그리고 워렌 후보가 뛰고 있는데 슈퍼 튜스데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죠. 블룸버그. 그 등판을 해서 과연 네. 어떤 성적을 거둘지 네. 지금 관심을 보고 아마 있죠. 내일 네. 오후쯤에는 네. 이제 뭐 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외신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오늘도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얘기를 벗어날 수가 없군요. 해야 되는데 아마 요즘에 많이 느끼시는 피부로 느끼시는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재택근무. 재택근무.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원격 교육 관련 얘기까지 원격 좀 교육.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 학원도 학원 네. 선생님이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그러니까요. 네,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뭐 학교에서는 못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뭐 인공지능 맞춤 교육이나 컨텐츠 교육 네. 또는 요즘에 보니까 독서 토론도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독서 토론도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라인 비대면만 교육을 하는 참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택근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아예 그냥 이쪽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아예 회사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자, 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몇 개 기업들은 뭐 아직 뭐 적응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상황도 있는데 특히 IT나 통신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게 일하는 문화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데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SKT 같은 경우에도 아예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대면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원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클라우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중에서 거의 최초로 원격 근무를 하겠다, 또 재택근무를 하겠다로 얘기하는 데가 또 SKT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카카오에서 지금 면접 같은 경우도 이번에 면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면접을 취소를 안 하고 화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채용 면접할 때 취소 안 하고 그냥 원격 화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카카오에서 원격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종료일을 지금 잡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원격 업무 툴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서 괜찮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오피스식으로 집에서 근무하고 싶으신 분은 하세요. 약간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문화들 그리고 우리가 꼭 만나서만 했었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주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근데 얼마 안 되는 시간 내에 싹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은 구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네. 시스템은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서부터 이 원격 근무뿐만 아니라 원격 회의 네네. 이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잘 안 됐어요. 네. 이게 텔레컨퍼런스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 땅덩어리가 그렇죠. 크니까 넓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맘만 먹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KTX 타면은 그래도 가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만나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억지로 이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마치 미국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일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국내에서도 좀 이번에 그런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뭐 화상 회의나 화상 관련 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네. 했을 때도 이 기회에 지금 그런 원격 관련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들이 네네. 무료로 이번에 이제 한 2-3주 정도 이제 계속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거 홍보도 하고 나중에 또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써야 되는 회사들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 전반적으로 소위 뭐 리모트 미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격 미팅, 리모트 근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사실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고 원격으로 한다 그러면은 딴짓하고 노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저희 그런 회사도 불신. 저희 회사도 100% 원격이거든요. 저희 그래요? 회사는 항상 이제 아예 재택이나 오. 원격으로 하는데
그런 불신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일을 시작할 때 모두 다 화상캠을 켜고 하면 됩니다. 아우 너무 싫어. 더 싫어. 근데 이제 화상캠을 얼굴에 비춰놓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실제로 근데 요즘에 그 20대 친구들은 특히 10대 친구들이 네. 공부 채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이제 마치 우리가 도서관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네네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각자 그냥 공부하는 모습만 띄워놓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서로가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마치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네네. 네, 그런 효과를 내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상황에도 어떻게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정말로 꼼짝마라가 되는 기분 들거든요. 함부로 뭐 숨어서 코 파는 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그 자리에만 없다고 갑자기 뭐 5분 비었다고 경고 내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자율적으로 거지만.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불편한 건 없나요? 불편함이요? 네. 불편함 분명히 있죠.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재택근무를 이번에 좀 빨리 했죠.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권이 제일 크니까.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직장인의 4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그럼 그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냐라고 이제 설문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느냐? 재택근무를 했다고 업무량이 줄거나 피로도의 감소를 의미하진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힘들다. 네, 그게 왜 힘드냐라고 물어봤을 때 투표자의 65%가 특근 업무량이 많아졌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특근 업무량이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무슨 소위 얘기예요? 말해서 밤 9시에도 우리나라로 치면 톡이 네. 오는 거예요. 네, 새벽 1시에도 일을 하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오는 진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나서 할 때는 네. 6시 이후에는 이제 뭐 안 만나니까. 그런데 네. 이제 계속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메시지가 성각날 때 보내는데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업무의 양이 많아져서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좀 중국에서는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확실히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어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집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일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청소할 게 보이고 빨래할 게 보이고 아기가 울고 막 이런단 말이죠.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호황 아니 호황, 이게 호황이 되면 이게 아이러니한 거긴 한데 최근에 동네 카페들이 그래서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재택근무긴 한데 집에서 안 되니까 집 앞에 노트북 가지고 나오는 네. 거예요, 카페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는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 재택근무랑 그러니까 시간을 좀 유연하게 탄력 있게 하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여성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을 했었던 엠머리 슬러터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썼던 어떤 기고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여자들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가정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왜 다른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을까? 근데 솔루션은 네. 재택근무, 탄력 시간제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놓은 거야. 이게 꼭 돼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IT 발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저출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하는데 여성들이 경력 단련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발전돼서. 원격 근무하는 이유가 저희 직원분들이 다 경단녀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단녀신데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원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무만 체크하고 뭐 예를 들면 저 오늘은 저희 어머님 생신이라서 음식하러 가야 돼요. 그럼 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되게 좋은 곳이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실제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회사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 겪지만 네. 지난 메르스 때 이제 어떤 그 이미 원격 근무들을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핑크폼 만든 뭐 스마트 서티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때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안 좋고 어떤 면에서 불안하다 이런 것들인데 아주 재밌는 게 재택근무의 어려운 점. 내가 나를 안 도와준다. 그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서 제일 이슈인 거죠. 예를 들면 옆에 있으면 그냥 툭 얘기하면 되는데 네. 메시지나 전화를 오래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중에 뭐 팁 같은 걸로 이런 걸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로 한 뭐 10번 이상 오갈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전화를 해라.
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서 그 우리가 서로 감시하지 않지만 시스템이 감시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업무를 할 때 쓰는 컴퓨터나 업무를 할 때 쓰는 메신저들 네. 이런 것들의 진짜로 그 사용량 혹은 사용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않지만 시스템 자체가 관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 일부는 이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왠지 이게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또 다른 변화가 생기거든요. 사회나 생활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뜨게 된 원격 네. 교육도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조금 관심들이 많으셔갖고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코골이님 유튜브에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닉네임이 조금 기신데 저는 그냥 코골이님으로 좀 줄여서 네, 전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분들 멋있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존경스럽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산이공님 간호장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또 파란필기님 퇴근길 간호장교 인관식 뉴스에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장교님 여러분 늘 꽃길이시길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 문자처럼 전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간호장교 여러분들, 또 간호사 여러분들, 또 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건강하십시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